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8년 방사선 이용 및 보건물리 1번에서 1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번, 다음 중 방사선 핵종의 비방사능을 나타내는 식은 단 A는 핵종의 원자량, T는 반감기, K는 상수. 난이도 1, 중요도 2짜리 문제입니다. 일단 비방사능은 액티비티 나누기 질량이죠. 그리고 암기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A는 람다 N이죠. 이것은 로그 2 나누기 T 곱하기 N으로도 할 수 있고요. N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곱하기 질량 나누기 원자량입니다. 따라서 비방사능을 요거를 조합해서 써주면은 요렇게 나오고요. 정리하면은 K 나누기 AT가 됩니다. 이때 K는 로그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번, 아래의 방사선 중 연속 스펙트럼의 에너지를 가진 곳은 모두 몇 개인가? 난이도 1, 중요도 3짜리 문제입니다. 요거는 선 스펙트럼하고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방사선 종류가 무엇인지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선은 알파, 감마, 특정 S선, 내부 전환전자, 오제전자, 광전 효과가 있고요. 연속 스펙트럼은 베타선, 전자선, 제동 복사선, 컴퓨터 전자, 쌍전자 생성, 소멸 방사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연속 스펙트럼은 제동 방사선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1번 되겠고요. 참고로 소멸 방사선은 전자랑 양전자가 결합해서 소멸함에 방출되는 두 개의 광자거든요. 그리고 이 광자의 에너지가 0.511 매부인 선 스펙트럼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다음 중 중성자 차폐체와 감마선 차폐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난이도 1, 중요도 2짜리 문제입니다. 요거는 단순 암기인데요. 중성자 차폐체는 정원소 물질로 하고요. 감마선 차폐체는 중원소 물질로 차폐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기체 봉입형 검출기의 전압과 직접 전하량과의 관계에서 전리암 영역이 평탄한 이유는? 기체 봉입형 검출기는 전압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온쌍으로 전하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전리암 영역에서는 전압 증가 시에도 생성되는 이온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탄하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답은 4번, 인가 전압의 증가에 따른 수집되는 이온쌍의 수는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은 전리암 영역, 비례 영역, GM 영역별로 입사 에너지가 증가할 때의 출력 펄스의 변화, 그 다음에 인가 전압 증가 시의 출력 펄스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전리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인가 전압이 증가하더라도 출력 펄스가 일정하죠. 이게 바로 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사 에너지가 증가할 때 출력 펄스가 변화한다는 것은 에너지 분해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5번, 다음 중 결정론적 영향에 해당되는 것은? 난이도 1, 중요도는 3짜리입니다. 요거는 거의 한 문제씩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확률적 영향하고 결정적 영향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확률적 영향이란 거는 선량에 비례해서 위험률이 증가하는 뜻인데요. 요거는 암, 백혈암, 수면 단축, 유전자 변이, 요건 돌연변이나 염색체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 영향은 문턱값을 넘으면 발발을 하고요. 선량에 비례해서 심각도가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것은 백혈구 감소, 백내장, 피부 홍반, 갑상선 기능 저하, 태아 지능 저하, 탈모가 있고요. 이 중에서 문턱값이 최소인 것은 백혈구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백내장만이 결정론적 영향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번, 어떤 핵종의 연간 서치 한도 ALI가 6 곱하기 10의 5승 베크렐일 때 이 핵종의 유도 공기 농도는 얼마인가? 단, 작업자의 연간 작업 시간은 2000시간, 평균 호입률은 1.2 리터/3승/아워이다. 요거 난이도 2, 중요도 3짜리입니다. 요것도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일단 연간 작업자 호흡률 2400 리터/3승/2호로 작업할 때 유효 예탁 설량이 20mSv/2호가 되는 연간 소치량이 ALI 연간 소치 한도고요. 그때의 공기 중 농도가 DAC 유도 공기 농도가 됩니다. 그리고 ALI하고
DAC의 관계는 DAC는 ALI 나누기 2400이 되고요. 이때 2400의 의미는 연간 흡입량인데요. 앞선 작업시간 2000 아웃퍼 2호 곱하기 흡입률 1.2 해줘서 2400 미터 30퍼 2호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ALI 여기 나와 있죠? 요거 대입해 주고요. 그 다음에 2400 대입해 주면은 250 베크렐 퍼 미터 3승이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번 에너지가 100케브 미만인 광자와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난이도는 3이지만 중요도는 1짜리 문제입니다. 방전 효과 같은 경우에는 0.5 매부 이하에서 발생하지만 쌍전자 생성은 1.022 매부 이상에서만 발생을 하거든요. 보기 1에 방전 효과, 컴퓨터 산란, 쌍전자 생성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100케브 미만에서는 쌍전자 생성 발생하지 않죠?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방전 효과, 컴퓨터 산란, 전자 쌍생성 발생 확률이 증가하거든요. 보기 2에 광자의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방전 효과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 이거 틀렸죠? 그리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수가 증가를 하잖아요. 이에 따라서 광전 효과 발생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기 3에 물질의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광전 효과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 이거 3번이 맞네요. 그리고 컴퓨터 산란은 최외곽 전자랑 탄성 산란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보기 4에 광자가 주로 원자핵과 가까운 궤도 전자와 상호작용하여 컴퓨터 산란을 일으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죠. 최외곽 전자니까요. 4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번 현재 전체 방사능이 10%를 A핵종이 차지하고 나머지 90%를 B핵종이 차지하고 있다.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A핵종의 방사능은 전체 방사능의 얼마인가? 단 A핵종의 반감기는 13일이고 B핵종의 반감기는 7일. 요거는 난이도 2, 중요도도 2짜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방사능을 100이라고 일단 두면은 현재 A핵종이 10, B핵종이 90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30일 후에 방사능을 구해보면은 식이 A는 A0 곱하기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로그 2 나누기 T 곱하기 T. A핵종 같은 경우에는 10이 있었죠? 이거 대입해주면은 나오고요. B핵종은 90이 있었고 여기다가 반감기 대입해주면은 4.61이 나옵니다. 따라서 30일 후에 전체 방사능은 2.02 더하기 4.61 하면은 6.63이 나오고요. A핵종의 방사능 비율은 2.02 나누기 6.63 하면은 30.5%가 나와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번 용해성 방사성 물질은 체내에서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제거되는가? 이거 난이도는 3이지만 중요도는 1짜리 문제입니다. 용해성 물질은 많은 양이 소변으로 제거된다. 이거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0번 작업자가 오염된 지역에서 코발트 60 핵종을 1.5 곱하기 10의 6승 베크렐을 흡입하였다. 종사자의 예탁 유효 설량은 단 코발트 60 핵종에 대한 연간 섭취 한도 ALI는 3 곱하기 10의 6승 베크렐이다. 연간 섭취 한도 문제가 또 나왔네요. 연간 작업 호흡률 2400 m 3승/2호로 작업할 때 예탁 유효 설량이 20ml 15/2호가 되는 연간 섭취량이 연간 섭취 한도고 이때의 공기 중 농도가 유도 공기 난도라고 했죠. 그리고 연간 섭취 한도가 3 곱하기 10의 6승이죠. 여기 나와 있죠. 이때 그러면 예탁 유효설량은 당연히 20ml 15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 1.5 곱하기 10의 6승, 즉 ALI의 절반을 흡입한 거잖아요. 이때 예탁 유효설량은 요거 절반인 10ml 15/2호가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